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출근하면서 창문을 내려봤더니 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계좌에도 좀 시원한 훈풍이 불어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그럼 먼저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CPI가 생각보다 끈적거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금리나 기대감을 꺾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증시 투자 심리도 견고했던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 가운데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넘게 뛰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는 0.8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7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채권과 외환시장 쪽 분위기도 같이 살펴볼까요? 밤사이 물가 지표와 실업 지표가 차례대로 공개되고 난 뒤에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도 모두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4% 선이 붕괴되면서 장중 한때 3.99%까지 떨어졌고요. 또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에 이어서 오늘은 3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요. 수요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국채금리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달러 인덱스도 약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현재 97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역외 시장 기준으로 1,390원대에서 거래 중인 모습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밤새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오늘의 빅마우스는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에드 야데니의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요. 올해 S&P 500 지수가 6,800을 돌파할 것이다. 확실히 강세론자다운 발언이죠. 지금 S&P 500 지수가 6,500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최소한 4에서 5% 정도는 더 오를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더 오를 공간이 남아있다고 예상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물가 지표와 실업 지표를 차례대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우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기준으로 2.9%, 그리고 근원 CPI 기준으로는 3.1%로 집계되면서 모두 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죠. 다행히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선 3%는 넘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진 만큼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경고음도 같이 커지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실업자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인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동안 탄탄하다고 생각한 고용시장에서 서서히 균열 조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식는다. 맞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지표들만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들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리나 기대감에 힘입어서 계속 올라주는 모습이긴 하고요. 자, 이렇게 매크로 이슈들 간단하게 체크해 봤고요. 오늘은 주요 기업 가운데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했죠. 호실적에 힘입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에서 5% 정도 급등 중인데요. 더 자세한 스토리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잠시 뒤 장 마감 후 나온 어도비의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톱파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체크하고 가시죠.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맨 위에 우뚝 솟아있는 테슬라가 가장 눈에 띕니다. 6%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너지 저장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발언에 조금 더 힘입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분출해줬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아리 플러스 행사에서 새로운 메가팩 라인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는 좀 낮아진 전기차 점유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의견도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바로 애플입니다. DA 데이비슨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행사가 큰 반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디자인에 대해서도 AI 관련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말이 많지만 판매량 자체는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요. 흐름 함께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오늘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아마존의 신선 사업에 대한 확대까지, 이 확장세까지 좀 지금 현 시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업데이트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히트맵 상황입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빨간 부분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갛게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는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눈에 띄는 만큼 지금까지 상승이 너무 두드러졌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다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 강세를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에 있는 업종은 11개 업종이죠. 그중에서 에너지 1개만 빼고 모두 오른 하루였습니다. CPI 발표가 나왔죠. 앞서서도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요.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이제 정말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셀 2000 지수도 1.7%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의 상승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단으로 수급이 좀 옮겨갔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상승은 앞서 M7 기업들 상황 점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빼고는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인 반면 중소형주가 올라줬기 때문에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도 보합권에서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린시펄에서는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맥쿼리 측에서도 다음 주 금리 인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없이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단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오라클에 대해서 AI 붐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은 지난 상승세를 조금은 뒤로 하고 오늘은 6%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의 의견도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시티그룹에서는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3일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이던스보다 월등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이크론은 7%대 상승폭을 이어갑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는 어도비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라클에 이어서 AI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실적, 바로 어도비의 실적 발표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매출과 함께 EPS 수치 자체를 비교해 보더라도 예상치 대비해서 정말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는 그저 보합권으로 움직였는데요. 지금 현 시점 시간 외에서는 5% 가까이 상승폭을 뿜는 중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왔을까요? 왜 실적이 잘 나왔을까를 체크하기 전에 일단 역시나 가이던스도 잘 나왔습니다. 4분기 EPS 전망치와 함께 매출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특히나 EPS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데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몫을 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매출이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본 건데요. 45억 달러가량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예상치인 45.1억 달러를 조금 더 웃도는 수치의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 디지털 매출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AI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소식이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도비 하면 가장 좀 익숙하게 와닿는 게 문서 작업을 할 때 쓰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마크 한번 보셨죠? 디지털 매출은 어도비가 어떻게 생산을 할 수가 있느냐? 크게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AI 기반에서 이미지와 함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를 요약해주거나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검색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AI 기능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을 좀 노린 부분인데요. 개인화된 광고를 바로바로 생성해주는 AI 기능 하나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라클에 이어서 AI까지, 어도비까지도 AI 관련 매출을 좀 뿜어낼 수 있다라고 말한 만큼 AI 붐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 마감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고민하러 가보시죠. 글로벌 이슈의 핫한 이슈들과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졌습니다.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네, CPI 부진과 네. 고용 악화를 증시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경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CPI도 뭐 예상치만큼 뭐 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크게 좀 좋지 않은 뭐 그런 네. 상황이고, 고용도 악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시점인데요. 자, 그런 것들을 시장 자체는 이제 불확실성,
이렇게 해소를 해서 어쨌든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를 또 다음 주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금리 인하하고 이런 점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네. 뭐 1.36%로 이 전통적인 산업들이 좀 강세였다. 기술주 대비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기술주는 오늘 뭐 플러스긴 하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강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일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의 약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라클이 시장을 너무 이끌었고 오라클에 따라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오늘 좀 약간 눌림이 반도체 쪽에서 눌림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우지수에는 이 전통적으로 이 경기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다우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매크로 지표가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풀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CPI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실장님과는 실업 지표를 한번 뜯어볼까 하는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게 보셨죠? 네, 26만 3천 건이 나오면서 네. 3년 만에 뭐 최대치가 나왔다. 4년 내 예. 최대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 늘어났다는 건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것이고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도 약세를 하면서 지금 10년물 장중에 4% 하회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거는 확실히 그 기준 금리가 좀 약세로 그러니까 기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미리 선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업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좋지는 않은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실업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업자 수가 많다,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덩달아서 국채 금리까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이에 앞서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라가르드 ECB 총재가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죠? 네, 뭐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종료됐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근데 유럽은 앞서서 미리 금리 인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2024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요. 이게 네. 어떻게 됐으면은 2024년 1월에 2024년 1월에도 4.5%였고 2024년 4월까지 4.5%였는데요. 네. 이게 작년에 2024년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2.15%입니다. 그래서 벌써 뭐 절반 50% 넘게 좀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4%대에서 2%대로.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금리 동결한 게 6월 5일에도 2.15%였는데 6월 5일 이후로 계속 동결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동결이 뭐 크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 봅니다. 미국은 작년에도 금리 인하 하긴 했는데 네. 유럽만큼 강하게 안 해가지고 그렇죠. 뭐 많이 하지도 않았고 유럽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 금리 인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좀 밸런스가 맞춰진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의 금리 인하 동결이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ECB도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상황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한 뭐 12월쯤에나 다시 재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매크로 이슈들 간단하게 체크해봤고 이번에는 종목 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실장님이 꼽으신 핫한 종목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종목 테슬라를 같이 볼까 합니다. 테슬라 간밤새에 꽤나 큰 폭으로 많이 올랐던데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테슬라가 5% 오르면서 나스닥 기술 중에 가장 좋았는데 예. 뭐 아무래도 로보택시 기대감이라던가 또 이런 옵티머스 로봇 이런 쪽이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동안 네. 많이 눌렸던 것이 좀 수급적으로 좋아지는 수급 흐름이 좀 풀리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그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네바다주에서도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을 비롯해서 애리조나 이에 이어서 이제 플로리다에 이어서 네바다 지역으로 시범 운행 확대한다. 그래서 계속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문제도 있었고 막 역주행도 하고 뭐 뭔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전역으로 좀 운행을 네바다 주까지 좀 넓혀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옵티머스 로봇도 발표했는데 9월 4일인가 발표를 했죠. 이거 옵티머스 2.5세대를 발표했는데요. 2세대보다 디자인도 부드러워졌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 이 그록 그러니까 챗GPT가 있고 또 뭐 제미나이가 있으면은 이 테슬라 쪽에는 그록이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인데 이 그록을 탑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에다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이제 챗GPT 같은 그록을 여기 테슬라에서 만든 그록을 탑재를 했다. 네. 그록 3는 실제로 평가 점수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은 그 평가 모든 AI 평가 이렇게 하면은 일각에서는 뭐 그록 3가 이 챗GPT를 뛰어넘었다 기술력에서 이렇게 또 평가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주변만 봐도 그록을 쓰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많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름이 약간 그록이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사람도 네. 평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챗GPT처럼 생성 AI로서 굉장히 잘 되는데 그거를 이제 로봇에다 적용하니까 네. 호환만 잘 맞으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결국은 로봇이란 것 자체는 AI를 적용한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원래 기계를 잘 다루는 회사고 자동차 자체가 기계의 이 집합형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달린 로봇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차는 바퀴 달린 로봇이다 보니까 스스로 가는 거 사람 운전자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쪽으로 잘하는 게 테슬라인데 여기다가 AI를 입히면은 완벽한 로봇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로보택시도 그렇고 이번 로봇 옵티머스 로봇 2.5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옵티머스 3세대 나오면은 정말 놀랄 것이다. 많이 서프라이즈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머스크는 최근에 또 이게 최고의 부자였다가 예. 오라클 CEO한테 또 어제 뒤쳐졌다. 바로 예, 이제 오라클이 뺏겼었죠. 예. 주가가 급등하면서 뒤쳐졌다 했는데 지금 오늘 또 테슬라가 또 이렇게 상승이 5% 나오고 하면서 만약에 테슬라가 또 급등이 나온다. 뭐 $400 위로 나온다 그러면 또 가뿐히 넘어서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테슬라가 잘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더 오를 만한 어떤 상승 유력이나 이 모멘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근데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나 아니면은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2022년부터 3년 연속 매출이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네.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차 판매로도 꾸준히 올라왔고 다만 이제 당기순이익은 2024년에 전년 대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저는 매출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보시면은 상당히 오늘 좀 힘이 있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위로 좀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록을 잘 적용만 하면은 결국 호환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AI는 이거를 기계 호환이 안 돼가지고 피지컬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간처럼 물리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경험치만 높아지면 충분히 저는 테슬라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투자 의견 내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엔비디아가 한 뭐 약보합권 수준 정도로 이제 거래를 마친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어떤 이슈 있었죠? 엔비디아는 추론형 AI 칩, 이 GPU, 컴퓨터 네. 그래픽 카드 루빈 CPX를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추론형은 원래 브로드컴이 잘하는데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이제 추론형에서 뒤처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또 새롭게 추론형을 개발해가지고 또 브로드컴의 아성을 또 뛰어넘겠다 이렇게 또 AI의 강자로서 거듭나겠다 이렇게 또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HBM 대신 GDDR7이 들어갔고요. AI 코딩이나 비디오 생성 이런 것들 추론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보다
7.5배 정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GPU 또 시장의 추론형이다 보니까 기존에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롭게 추론형으로 해서 결국은 응용 과정으로 또 엔비디아가 또 정복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오늘 주가는 약간 눌리긴 했지만 최근에 브로드컴이 좋았던 것만큼 또다시 올라설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쉐브론을 들고 오셨어요. 쉐브론 뭐 대표적인 정유업체 가운데 하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도 한번 들고 오셨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유가 상승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 상승을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사실 오늘 유가는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랬었죠. 예, 공급 과잉 우려하고 미국 수요 둔화 이런 것도 있고 이 OPEC 플러스에서 지금 10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추가로 늘린다 합의해가지고 좀 떨어졌는데 지금 미국 원유 수요가 둔화했지만 유가가 저는 다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간밤에는 떨어졌지만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최근에 보면은 유가가 좀 올라간 수치가 있습니다. 간밤 이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산유국들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폴란드가 러시아의 드론을 격추하면서 이 전쟁이 자꾸 발생하면은 러시아도 산유국이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나 뭐 중동 쪽도 대부분 산유국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호르메즈 해협 막 맞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유가는 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쟁은 우리 힘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쟁은 또다시 크게 터지고 유가 관련주는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쉐브론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